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 미용인 MC 디박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메커니즘 식물아빠 즐겁게 배우쌤 MC 배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뼛속까지 준호맨 아시죠? 뼛속까지 준호맨 얘 왜 이러니? 모기가 뼛속까지 준호맨 대학로점 대학로 회화역점 준호에서 17년간 묵고 묵은 배우 원장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미용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공대를 다녔는데 근데 공대를 다니다가 졸업을 못했어요. 미용 때문에.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군대에서 저희 선임이 머리를 잘라주는데 원래 미용사였던 거예요. 미용을 공부했겠죠, 지금 인턴으로.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이 헤드시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헤어는 말 그대로 감만 있으면 자르는 줄 알았어요. 감으로 자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와, 머리도 이런 전 세계인이 보는 어떤 시트가 있구나, 룰이 있구나. 그때 깜짝 놀라서 그 매료에 빠져서 미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군대 머리에서 그 짧은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바로 준호인이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대예요.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3개를 딱 뒤에다 꽂고 우리 MC 디방님은 아시겠지만 까땡땡, 해땡땡 맞춰야 되는 기분인데? 아니, 해땡땡 아시죠? 박땡땡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을 봤더니 초급 디자인은 그때 당시에도 인턴이 너무 많아서 초급 디자인을 안 쓴다. 써달라고 빌었죠. 카땡땡에서 저를 좀 써줬죠. 여기서 말씀하신 카땡땡은 네. 까라디?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까라디에서 근무하시다가 준호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정말 좀 유치하고도 유치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인턴이잖아요. 근데 다 아시지만 그때 우리 최저임금보다 그런 건 없었고 보통 이제 차비조로 한 40만 원, 50만 원 받고 일을 했잖아요. 스텝장이라고 하죠. 시학이. 인턴 누나한테 누나 지금 몇 년 차인데 몇 년 차인데 디자이너 안 되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누나가 6년 차라는 거예요. 인턴 6년 차.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빨리 되고 싶고 좀 잘 되고 싶고 하는데 좀 체계적이고 그러면서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준호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조금 앞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체계적이게 6단계를 넘어가면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뭔가를 또 배우고 스텝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 아카데미가 있어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 교육 체계나 입봉 시기 이런 거 외에 다른 차이가 좀 다른 있었던 거 점이 좀 있어요? 많이 있죠. 사실적으로 이제 살롱에서 일할 때 살롱이란 이렇게 토탈 뷰티나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헤어나 모든 게 다 있는 살롱에서 일할 때는 보통 이제 메인제로 많이 일했잖아요. 메인제를 일했을 때 한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 선생님도 보고 싶고 저 선생님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데 이 선생님은 이쪽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갔다가 맨날 혼나는 거야. 어느 날, 이게 비담이다. 어느 날 이렇게 서브를 봐주잖아. 네. 서브를 이렇게 딱 보는데 노트가 부러진 노트를 딱 줬는데 부러진 노트 줬다고 로또를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리고 파지 있죠. 네네. 팥이 아시죠? 그쵸. 파지를 좀 찢어진 우리 그때는 이제 재활용해서 갰잖아요. 아침에 개고 그거 또 그쵸, 쓰고. 그쵸. 근데 찢어진 파지 줬다고 손님한테 이런 손님한테 이런 거 주냐고 막 뭐라고 할 때 조금 자존감이라든 그런 게 조금 무너지더라고요. 넘어온 계기는 준호도 그런 선생님이 있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준호도 그런 선생님이 있고 이런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을 했는데 저한테는 제일 넘어온 계기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조금 끝이 보인다는 거,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조금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쭉 준호에만 계셨나요? 쭉 준호에만 있었죠. 뼛속까지 준호맨이라고 했잖아요.
뼛속까지. 쭉 준호이만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입봉할 때만 해도 100개 정도 됐어요. 준호가. 이제 좀 한참 그때 당시에 뭐 최고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지금은 뭐 미용계의 삼성이라고 누구가 떠들더라고요. 저는 처음 공감합니다. 들어봤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네. 무슨 말 했죠? 준호에서 쭉 있었는데 웃긴 거는 계속 옮겨 다녔어요. 아. 준호가 너무 많잖아요. 아, 준호에서 준호로. 그렇죠. 처음에 압구정에서 쭉 오래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강남역으로 갔다가 청담 애비뉴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압구정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압구정에서 이제 좀 지점장까지 오래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원장으로서 대학로를 넘어온 지가 지금 5년 차입니다.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옮긴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지점을 저에게는 슬럼프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옮기고 싶을 때는 한 번 있었어요. 지점장 때? 딱 이유가 있어서 다 옮기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얘기해야 되나요? 옮길 때마다 어떤 이유였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건 제가 뭐, 궁금해가지고. 뭐 입봉할 때 옮기고 압구정 쪽에 이제 준호도 에비뉴도 있지만 뭐 프리미엄 살롱이라고 해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때 이제 컨택을 당해서 그쪽으로 하고 뭐 결론적으로 실력이 좋았겠죠? 회사에서 네 초이스를 해가지고 옮기게 된 케이스.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 초이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초이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뼛속까지 준호씨라고 했는데 네네. 한 번도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준호를 나가면 미용 그만둡니다. 미용실 이제 안 이게 옮기게 된다 이런 단어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미용 접고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용은 여기까지. 칼질. 어떻게 하셨죠? 왠지 느낌에 가위 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왠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제가 또 이렇게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캠핑도 좋아하시고 낚시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뭐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네, 바로 딱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가시죠. 아 초대해 주신다면. 네. 준호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부터 그냥 일반 살롱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준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살롱은 자체 내에서 모든 이제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고 그거에서 좀 더 미비한 게 있으면 각 브랜드마다의 외부 교육을 좀 도움을 받고 뭐 아니면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그런 식인데 이 모든 것들이 준호는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는 거의 자급자족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서 이게 몇 명, 이게 소수의 인원이 외국에 나가서 전파하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교육이나 좋은 걸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청담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네. 아카데미 외부 강사 초빙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콜라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준호인들도 보고 같은 미용인들도 와서 같이 보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준호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교육이 있죠.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인턴을 무단계 때부터 2년 반이나 3년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이에요.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CS도 가르쳐야 되고 그죠. 서비스도 가르쳐도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고 교육이 너무 많아요. 준호의 이 교육은 꼭 살롱도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 떠오르는 게 중에 있어요. 대기업 문화 같은 경우가 보면 작다고 해서 몇 명 소수라고 해서 보면은 그 원장님을 존경하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미용실 조그만 미용실이라도 이 미용실을 왜 만들었는지 철학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왔을 때 로열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걸 좀 알았을 때 그냥 미용실을 툭 차려가지고 뭐 이래 이게 아니라 이 원장님 나는 미용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미용실도 인테리어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뭐 다들 이유는 틀리겠지만 그런 교육이 준호는 있어요. 준호맨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전체 준호맨 교육 팀장입니다. 그 안에서 회사를 사랑하게끔 하는 방식과
좀 회사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계속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교육, 좀 커리큘럼이 뭐 미용실마다 있어서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교육이 있으면 저도 배울 수가 있나요? 스카웃 해달라는 뜻인가요? 입사를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매출 잘하는데 스카웃 좀 할까요? 저도 살롱을 제 설해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준호의 그거 아시죠? 한 30년 됐어요. 입서 경영을 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리고 있어요. 제가 미용인들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준호는 책이 한 달에 한 권씩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제가 다 이제 오늘의 책, 이달의 준호가 네, 맞아요. 추천하는 책들을 이렇게 건너 이제 매달은 못 하고 있고요. 뭐 하나씩 보고 있는데 똑똑하시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데 똑똑하시죠. 얼마 전에 생일이 왔고 선물을 받았는데 노홍 책방을 하는 또 이제 제가 담당을 해주고 있는 연예인분이 같이 읽자고 자기도 못 읽겠다고 같이 읽고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하자고 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것만 이만큼이고 또 준 선물들 보니까 책이 집에 진짜 이만큼이 됐더라고요.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장담할 수는 나눠주십시오. 1년에 걸릴지 2년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예민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뭐 혹시 교육적으로 많이 다 준비가 돼 있으신데 매출 올리는 법도 알려주나요? 매출 올린 법요? 네. 그걸 알려달라고요?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뭐 교육 안에서 어떤 뭐 알려주죠. 알려주나요? 네. 제가 그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꿀팁 2개 방출하나요? 네. 하나는 네네. 인사를 잘해야 돼요. 뭐 아버님이 오면 아버님한테 아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또 동생 같은 사람은 형같이 정말 이렇게 인사법 다 틀려지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눈 동그래진 것 같은데 다들 잘 웃어야 돼요. 잘 웃어야 돼요. 에너지 없으면 고객님들도 그냥 머리 못하면 안 와요. 근데 에너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와요. 웃는 법 알려줄까요?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 연습해야 돼요? 제가 그럼요. 한번 따라해볼까? 네.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네. JP에 대한 걸 되게 궁금해하는데 JP. 준호에서 원장님처럼 JP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JP는 말 그대로 준호 파트너예요. 준호 파트너. 보통 우선 누구한테는 다 주어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직영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선택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은 있어요. 뭐냐면 10년 이상은 저희 근무는 꼭 해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 있건 간에? 그럼요. 뭐 옮겨도 상관없지만 10년은 준호로 퇴사하면 안 있는 돼요. 퇴사하면 다시 1일부터요. 퇴사하면 1일부터? 네, 진짜입니다. 그 준호에서도 원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다 10년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쵸. 무조건.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고, 또 이제 뭐 디자이너로서 조금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야겠죠. 저는 다시 입사해서 받으려면 쉰이 넘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겠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쉰이 넘어서 JP 받은. 합시다. 쉰이 넘어서 JP 받은 분 계시나요? 요 전에 살롱 특후에서 우리 류로 원장님. 유로 원장님 쉰은 안 됐어요. 그런가요? 욕심을 버리면 된다. 이 해화 쪽에 해화점, 대학로점 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원장님만의 특별한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 이거 우리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야 돼요? 저는 옆에 이렇게 살롱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식물이 많죠. 네네. 여기는 또 5가지 이유로 만든 인테리어를 좀 만든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햇빛이 팔각형으로 돼서 모서리가 없는데 햇빛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앞에는 들어오면 뒤에는 안 들어오고. 근데 여긴 팔각형이 아침부터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대형 창이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해요. 빛, 공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돌로 인테리어를 다 마감해놨죠. 제주도 같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식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식물이에요. 저는 요즘에 식물 키우는 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동영상, 제 거 유튜버에도
즐겁게 배우셈에도 있겠지만 식물 사다가 제가 다 심은 거고 심고 오죽도 심어서 싹 내서 다시 또 심고 해서 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식물 관리가 안 되는데 직원 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죽으면 직원도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비전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식물도 못 키우는데 사람을 어떻게 키워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직원들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직원들도 원장한테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 서로들 그 쌍방에 관심이 있어야지 뭔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없나요? 있어요. 그건 바로 헤어 메커니즘이에요. 네. 헤어 메커니즘. 네? 메커니즘 모르세요? 헤어 메커니즘이요? 네. 처음 들어보는 헤어 메커니즘이 뭔가요?